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기사 하나를 봤더니 일각에서는 뭐 상승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 겨루기에 대한 기사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승할 거면 상승하는 게 낫지. 뭐 중간에 뭐 자꾸 후퇴를 후퇴를 합니까? 하나. 그냥 하락할 거면 하락해야 좀 반등 나오는 왜 다 반등 나오냐.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오늘 시장 빠지는 이유는 어차피 장 끝나면 기자분들이 다 정리해서 올려주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되게 웃기죠. 그냥 초반부터 웃겼어요.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냐면 미국장 급등 나왔잖아요. 전반적으로. 특히 S&P 500이 1% 넘게 상승 나오고 필라델피아도 3% 넘게 상승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1% 넘게 도화전수 제외하고는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야, 참 재밌죠. 왜 이러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이 약간의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만나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척하다가 또 오늘 뭐가 나왔냐면 갑자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 AI 관련된 부분들, 그 엔비디아도 지금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AI 반도체가 전반적인 AI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생산하는 물량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물량들을 이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뭔가 행정부에서 AI 반도체 좋다, 좋은데 이게 뭔가 보안 쪽으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 뭔가 좀 이 두려움들,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이제 정책적인 뭔가 이 제재 관련된 부분.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AI 반도체 칩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나오면서 미선물이 좀 밀렸거든요. 근데 뭐 그거 정도 치고는 미국이 워낙 어제 좀 강하게 특히 올라갔다 보니까 왜 빠지냐 이거 보는데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심리를 봐야 되겠죠.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퍼스 수급 보겠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덱스 2X짜리를 볼 텐데 가까이 좀 당겨서 볼게요. 보면은 야, 어제도 개인 투자 팔았어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예. 1,200만 주, 240만 주, 4,500만 주, 요날 좀 많이 팔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5,700만 주. 그리고 나서 쭉.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달 초에 들어왔던 개인들의 고퍼스 물량들이 다 뭐하고 있죠? 엑시트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누가 받고 있느냐? 기관 투자들과 금융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면 오늘 되게 재밌는 건 수급은 뭐예요? 개인 투자들만 또 매수 들어오고 기관과 금융 투자는 또 팔아요. 네. 팔면서 곧버스를 사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곧버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 지수가 여기까지 빠지고 지수가 여기서 반등 나오고 여기서 고점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계속 코스피 코스닥을 하루 정도 제외하고는 다 팔고 네. 그 물량을 누가 받고 있느냐?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8일 연속 거래일 8일 연속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시장 이제 뭐 굿버스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뭔가 하락 배팅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뭐 종목 장세 너무 좋으니까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같은 장에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은 어떻게 시장을 최근에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지수 자체가 질질질질 약간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벼룩 풀려나는 느낌인데 지금 보시면요.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닥도 거의 비슷하죠. 그냥 계속 5일 이동 평균선 빨간색 선 맞으면서 반등 나왔다 밀리고 반등 나왔다 밀리고 반등 나왔다 밀리고 오늘도 넘어갔다 갭 떴다가 그냥 쭉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오늘 한 0.3 정도 갭 떴는데 거의 지금 등락폭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빠진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시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종목별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분위기들, 상승에 대한 분위기들로 뭔가 꽂혀 있는 이 개인 투자들의 매수의 심리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언젠가는 한번 뭔가 빅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깨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지수가 좀 떨어지더라도 아마 분위기는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의 계좌 분위기는 좋지 않을까. 뭐 오전에도 매경 TV 채팅창 잠깐 보니까 다들 돈 버셨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일단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빠지더라도 종목 순환매는 이제 뭐라고 했죠? 7월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네. 계속 그 분위기 계속 여러분들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시장 하락 나와도 계좌에 대한 부분들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걸로 또 저희는 좋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질문 하나가 있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댓글 하나 올라왔는데 신매니저님,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그 왜 답변 좀. 그러냐면요. 네. 이런 얘기 좀 하기 좀 그런데 솔직하게 네, 해주세요. 이건 이 투자 판단고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잉여 TV 의견이나 제 개인적 의견이라고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왜 파냐면 일단 첫 번째는 반기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익을 확정지어야 되잖아요. 펀드라든지 이런 조성하는 부분들.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반기,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약간 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하반기 때는 7월 1일부터니까 7월 3일부터니까 어떤 또 종목군으로도 세팅 작업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근데 최근에 사실은 상반기 때 거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위주로 강세가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가 2차 전지를 4월달 이후로 넘어갔잖아요. 그 부분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들, 뭔가 수익을 확정짓는,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지만 수익금만 빼는 이런 분위기들, 약간 그런 게 느껴지고, 두 번째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좀 답이 없는 건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살긴 하지만 최근에 내수 기반의 전제로 든 종목 섹터군들이 있잖아요. 뭐 신세계라든지 이마트, 뭐 CJ, CGV,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내수 기반의 섹터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기반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다, 하반기는.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뭔가 뉘앙스가 좀 풍겨서 아마 조금 이제 셀링이 좀 나오지 않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6월달 들어서 이렇게 좀 생각할 테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예측하시는지 마지막 한마디. 글쎄요. 일단은 제가 상분기는 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상반기? 3분기. 3분기. 제가 이제 3Q 되게 안 좋게 본다고 네. 했잖아요. 3Q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자체도 3Q에는 좀 안 좋게 본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팔더라도 계좌는 뭐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란데, 중요한 거는 이제 7월 달 들어서 3분기가 본격화되니까 네. 어쨌든 9월까지는 조금 우리가 조금은 이제 뭔가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면서 이렇게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건 뭐냐면 코스피는 이 정도 빠졌는데 코스닥은 여기 있어요. 아직 코스닥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이 왜 팔고 있는지, 언제까지 예상되는지까지 저희가 댓글 점검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위대한 투자의 또 핵심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리뷰 먼저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6월 12일에 편입했던 종목 이루다입니다. 목표가에 도달을 합니다. 장중 29%, 약 30%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루다 어떻게 보세요? 이 계속 종목은 가져가요? 제가 사실 익절 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익절 네. 라인을 한번 체크한 다음에 보자라고 했는데 목표가를 오늘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러한 패턴들이 가장 조금 재밌는 패턴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N자로 이렇게 좀 올라가면은 좀 깔끔하게 좀 우리가 여기서 눌림목을 잡을 수 있는데, 눌리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눌림이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급하게 N자로 뻗어가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이제 여기 이전에 단기 고점 연역을 돌파를 했죠. 근데 거래량이 어느 정도 지금 절반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가든 말든 요 구간은 내게 아니라고 좀 생각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거래량 봤을 때 어느 정도 요날 이제 요때부터 이제 모아왔던 뭔가 이런 돈들이 엑시트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중에 뭐 30% 가까이 최고가 한번 달성을 했고, 목표가를 오늘 갑자기 이제 10%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끝났기 때문에 뭐 저는 단기적으로 이 정도만 챙기고 더 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정도만이라고 하기에는 30%가량의 수익률을 네. 본 이루다 첫 번째 종목으로 리뷰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월요일, 그러니까 약 이틀 전에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대림 비행코인데요. 뭐 정부가 신도시 특별법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약 5% 수익률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원래 이거를 하기 전에가 이 종목이었어요. 카페24. 네. 네. 근데 카페24는 공개하기 직전에 요날 이제 갑자기 튀어가지고 맞아요. 매수가 잡기 좀 어렵다 해서 좀 약간 눌리면은 다시 잡겠다 내가 생각했는데, 카페24가 이게 튀어가지고 어제 뭐 상한가도라고 막 그랬는데 좀 아쉽던데, 그래서 대신한 종목이 대림비행코였습니다. 신도시 관련된 특별법 관련된 부분들인데,
뭐 이 종목은 뭐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루다는 약간 좀 급하게 N자를 좀 그려주면서 약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나왔지만 이 종목은 또 명확하게 이때 한번 고점 찍어주고 충분한 가격중 나오고 이렇게 약간 좀 U자형 패턴으로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제 소외주들이 조금 이제 툭툭툭 튀더라고요. 뉴스 딱 나오면은 막 내려가고 있다가 팍 튀면서 급등 나오고 카페24가 그렇게 해서 4일 동안에 거의 2배 넘게 넘어갔거든요. 가격이 2배 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일단은 장기 이동 평균은 300선. 제가 목표가 여기까지 좀 보자고 했거든요. 여기 살짝 네. 넘어가는 수준.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는데 대림비행코가 어찌 보면은 건설 쪽이잖아요. 건설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뭐 탈이라든지 이런 교체 수요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건설이 아직은 뭔가 이 정배열로 전환하기에는 뭐 재건이나 이쪽은 뭐 좀 다르지만은 뭔가 정배열로 내수 시장에서 뭔가 정배열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요소가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뭐 5% 좀 넘게 수익 중이지만은 300선까지 300의 이동 평균선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6월 30일 날 또 공청회 시작하면은 아마 그 주말에 뉴스도 나오면서 7월 3일 날 갭들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뷰 2종목 해봤고요. 자, 연이어서는 저희 오늘의 위투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저희가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단기 급등 임박한 종목이라고 예고를 좀 해드렸어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13,270원에 말씀을 드리고요. 움직이지 않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S트래픽으로 한번 수익 실험 한번 보여드렸죠. 크게 한번 갔었죠. 숨겨진 전기차 관련주 갖고 왔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108380이고요. 대한전기공업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뒤에 사실 이제 사명에 전기공업이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뭐 이 전기 관련된 부분들을 영위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센서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슈퍼차저라든지 전기차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뭔가 이제 충전소에서 연결하는 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센서를 현재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너무 휑하네요.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하고 이 센서기 때문에 조선주에도 포함이 됩니다. 조선주에도 이제 스위치라든지 이런 센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뉴스가 좀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10시 30분에 오늘 국토부에서 이 전기차 충전소를 2030년까지 총 123만 기를 전국에 만들겠다. 이게 뉴스가 좀 나왔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예산안까지 편성되는 게 아마 차주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선박 관련된 부분도 뭐 아시겠지만 조선 그리고 해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유망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으로 한번 여기서도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서 수익 실현을 좀 했었고,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선박 수주 관련된 기대감들 뭐 충분히 좀 반영되면 이런 이 기자재 부품 쪽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탄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대양정이 보면 하지만 전기차 충전 123만 기 설치 수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부의 어쨌든 정책 수혜에 기대감을 좀 안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얼마까지 보세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차트를 좀 멀리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원래 그 과거 차트를 보면요. 여기서 한번 거래량 하면 과거에 한번 터지고 계속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제 드디어 겨우겨우 하면서 어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 정배열을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안 좋잖아요. 네. 오늘 시장 안 좋아서 다른 종목들 뭐 S트래픽이라든지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길게 뻗어가면서 뭔가 반발 매수세가 지금 잡혀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이 종목은 뭔가가 뉴스 같은 거라든지 뭔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차트적인 부분들도 좋고 수급도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기업 목표 가격을요 15,900원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2,0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료도 있고 수급도 괜찮고 차트도 예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15,900원, 손절 라인은 12,000원 기억하면서 첫 번째 종목 마무리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섹터일까요? 저는
약간 시장이 이제 뭐 반등이 나오든 어쨌든 다음 주까지 순환매가 나올 것 같은데 이쪽으로 네. 다시 또 순환매가 갈 것 같거든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보라티알, 미래생명점 이쪽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뭐 기후 변화 그리고 7월 달 들어서 이제 장마가 좀 많이 또 사흘 맞아요. 빼고는 계속 장마가 된다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금 가격이 또 올라갈 거다. 그래서 보라티알이 그게 약간 좀 이게 재료가 갑자기 노출되면서 급등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샘표 식품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248170이고요. 샘표 식품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뭐 동사는 뭐 아시다시피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사실 두 가지 모멘텀인 것 같아요.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7월 달 장마가 원래는 이제 8월 9월 달에 장마가 원래 심하고 이때 태풍이 많이 드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그 부분에 의해서 이 철이념들 소금 가격이 안 빠질 것이다. 정부에서 뭔가 크게 압박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국제곡물 가격도요. 뭐 어제 시카고 거래소, CME 거래소, 원자재 거래소에서 살펴보면은 옥수수 8.8%, 대두 가격도 12%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이틀 동안에.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샘표 식품이 소금도 있겠지만은 만든 건 소금도 있습니다. 철인도 있고 그리고 대두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종목을 왜 사야 되지 않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좀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 샘표 식품이었는데요. 자, 얼마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자리에서 쫓아가가지고 올라가면은 좋은데 실패하면은 그냥 다 이렇게 밀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이렇게 N자를 되게 좋아한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예, N자를 좋아하는데 딱 지금 가격도 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너질 거였으면 뭐 91선까지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밀리더라도 약간 우리가 좀 시장이 좀 밀리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자리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종목 N자 파동을 좀 기대를 하면서 목표 가격을요. 일단은 전고점보다는 지금 구간에서의 고점에서 저점에서 절반 정도 가격, 기술적 반등 정도 그래도 한 꽤 수익이 됩니다. 41,000원 선을 한번 목표 가격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만 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선이 90의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이 고점에서 저점에서의 절반을 약간 넘어가는 수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올라간 종목이 QX였거든요. 절반까지 보다가 이게 계속 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샘표 식품 현재 34,550원 선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전 고점에서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가격으로는 41,000원 기억해 주시고 손절 라인은 3만 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앞서서 저희가 네. 매니저님 한마디 해주셨을 때 네.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이동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움직이는 핫테마 외에 또 이번 주에 기대되는 테마 좀 예측 있으세요? 네, 일정 관련된 부분들 다음 주까지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MBN 골드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요. 장 끝나고 진행합니다. 장 끝나고 진행하니까요. 공개 방송에서 장 끝나고 또 추가적인 부분들 지수 중간 점검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오늘 무료 방송 있단 말씀이신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장 끝나고 무료 방송 꼭 들어오셔서 이런 중요한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이렇게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오늘 마무리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오늘이요? 네. 오늘은 모르겠고 네. 어제 정도 이번 주는요? 이번 이제- 주 금요일 날은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반기 리밸런싱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 선물 대량 매도 엄청 나가 있거든요. 네. 요거 환매수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반등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정도에. 예. 그러니까 선물이 한 1조 정도 매도 나오면 통상 한 하루 이틀에 걸쳐서 또 환매수도 들어옵니다. 환매수에 대한 효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강섭의 위대한 투자는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